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일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25 사변이 일어난 지 73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념사에서 피 묻은 군복 의무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6.25 사변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날 전해들은 새벽에 4시도 안 돼서 쳐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분들을 정말 폐허를 만들고 가족을 잃고 가족이 사망을 하고 집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교량이 무너지고 하여튼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6.25 사변에 참 애달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는 당했습니다. 우린 그런 시대 위에서 폐허 속에서 장미가 피듯이 이 나라를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종북 좌파들이 한 게 아니고 자유 보수를 숭상하는 우파들이 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좌파들을 종북 좌파들을 완전히 쓸어내는 것만이 우리 후손들 손자 손녀 시대에 이 나라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저는 당당히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은 오늘 자유 대한민국을 잊게 한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74년 전 오늘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을 결정했다며 미국은 178만 명을 포함해 유엔군 195만 명이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년여간 이어진 전쟁에서 62만 명의 국군과 13명의 미군을 포함한 15만 명의 유엔군이 전사, 실종, 부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며 공산 세력의 침략에 온몸으로 맞서 싸워 자유를 지켜낸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수호하고 세계 시민의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6.25의 노래라는 노래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은 그거 참 많이 불렀었는데 요즘엔 들리질 않아요.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이 노래 6.25 노래 있잖아요. 그리고 군대 노래도 있고요.
참 옛날 그 당시는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것이 아주 익숙하게 많이 들었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백동강아 흐르거라 우리는 언진한다 원한이에 사무친 원수를 무찌르고서 전우야 잘 자거라. 참 옛날에 그랬습니다. 6.25 사변이 이제 73주년 전에 이제 오늘 6.25 사변이 났잖아요. 저는 계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당시 7살. 그날 우리 모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살 때 주전자에다 한 손에다 물을 담고 한 손에는 막걸리를 담고 그래도 거기다가 이 노란 양재기를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줄로다가 맵니다. 주전자 막걸리 주전자입니다. 그리고 막걸리 따르는 막걸리 나오는 고목에다는 젓가락을 걸넣고 그리고 주전자 뚜껑 위에서는 꽁치 아주 소금에 절인 거 있잖아요. 짠 거. 그거를 이제 구워서 오다 종이로 싸서 오다 붙들어 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걸 들고 집 앞에 이렇게 길로 나가서 논트랑이죠. 가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던 사람들이 수시로 물도 마시고 막걸리도 마시고 이렇게 하셔요. 그 당시에 모낼 때는 지금같이 기계에 뭐가 아니고 손으로 줄을 띄고 이게 줄에다 빨간 눈 표시를 합니다. 그냥 한 15cm에서 20cm 빨간 줄을 이렇게 노건 줄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거기다 모를 꽂습니다. 이렇게 줄을 띄어가면서 모짜리에서 이제 모를 쪄가지고 이렇게 묶은 거잖아요. 모침이라는데 모침 갖다 모를 갖다 이렇게 냅니다. 그쪽에 모내는 사람들이 이게 허리가 이제 아프니까 허리 펴고 이제 이렇게 보면서 저쪽에 일산 있는데 우리 계양에서 보면 일산 있는데 북쪽이죠. 저 임유강 있는 쪽에 그쪽에 그냥 하늘에서 그냥 번쩍하고 그냥 또 번쩍하고 그냥 어떤 때는 쿵 소리가 나고 쿵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내는 사람들이 여기는 해가 이렇게 쨍쨍이 났는데 저쪽에 임진강 있는 데는 천둥 번개를 치는 게 비가 많이 참 오나 보다고. 그 당시에 이제 비가 오면 단비 아니에요, 단비. 아주 진짜 그때 천수다반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몰래는데 저희 이제 집 앞에 있는 논이 있는 데는 보안이라 그래가지고 물이 마르지 않는 논이에요. 물이 위에가 쭉 계단식 논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계양산에 내려가는 개울이 있고 깊은 논이 있어요. 거기는 모를 일찍이 냅니다. 가물지 않아도 가물어도 이렇게 모를 냅니다. 그때 그렇게 모내면서 그렇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민을 이제 어깨에 들러미고 머리에 이고 애들 두고 사람들이 이제 앞에 길을 이제 지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어 내만 먹고 사나 전쟁이 일어났어 빨리 피난 가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모내는 사람들이 제 기억에
저 미친 사람들을 봤네. 무슨 전쟁이 일어나 지금 어딜 가는 거야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가니까 저쪽 김포, 강화, 뭐 하성, 통진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도 4시쯤 참을 먹는 시간인데 참을 먹고 아버님이 이게 뭔가가 일어났나 보다.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일단 남쪽으로 다 가서 일단 피하자. 피난 뭐 보따리 싸가지고 얼른 피난 가자. 남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뭐 보내는 걸 중단시키고 그 동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남쪽으로 무작정 남쪽으로 갑니다. 저 계양에서 규련동 지나서 박천으로 지나서 박천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그 뜰이 있습니다. 넓은 그 평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김포평야 농사를 많이 짓는데요. 그 뜰을 건너가면 김포 공항 가기 전에 오정동에 나옵니다. 오정동에서 약대리 있는 데로 해서 부천 역전이 있는데 그걸로 해서 소래산 소래 있는데 시흥 소래산으로 해서 신천리로 해서 도창으로 해서 수원 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피난 가다가 제 그 기억에는 폭탄이 떨어져서 저도 이렇게 다쳤고 얼굴 상처, 여기 상처, 눈에도 있고 몸에도 저는 그 다쳐서 병원으로 이제 그때 뭐 병원이라고 아주 우스운 게 있죠. 부평에 있었는데 저는 글로 오고 나머지 가족들은 수원으로 외갓집으로 다 피난을 가는 걸로 그냥 계속 가기로 이렇게 하고 아버님만 나를 안고 부평으로 왔습니다. 죽었었죠. 저는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때. 하여튼 아버님, 어머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쪽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죽었고 또 이웃 사람들도 죽고 피난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뭐 이 군인들만 이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민간인들이 엄청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요, 우리나라 종북 좌파는 특히 지난 정부 문재인은 중국만 바라보고 중국에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나라는 작은 한국은 언덕이다. 그렇게 말을 해서 아주 주권국으로서 주권을 저버린 사람 같이 말하는 거라든지 이북의 김정은이 애송이한테 가가지고 절절매고 이북 애들 말 한마디도 못하고 대꾸도 못하는 그 김정은이와 이 종북 좌파들을 보면서 이 인간들은 한국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은 안 된다. 한국을 완전히 망칠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갖다가 태평양에다 방류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이가 전국의 해안가를 다니면서 지금 현재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같이 버리지 말라고 반대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선동질. 근데 종북 좌파한테 저는 확실하게 질문합니다. 중국이 중공군을 갖다 우리나라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쳐들어왔는데 그걸 봤습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니면 중공군은 우리나라 그 6.25 전쟁 때 참전을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이북이 남침한 거에 대해서 이 북한이 남침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했을 경우 북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말을 한마디든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북은 지금 남침하려고 지금 핵 개발이고 미사일 개발하고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중공군들이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그네들 중공군들이요,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보재기를 들러밀고 다니고 따발총을 갖고 그랬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이 지금 현재 부평이나 부천 일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소래 넘어가는 그 산 언덕 그 너머도 중공군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피난 가는 사람들이 크게 해코지는 안 하더라고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세계 10대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우파에 있는 우리 선조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못 먹고 못 살면서 자식들을 공부시켜야 된다고 하는 공부시키는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발전한 겁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이 우리나라를 6.24변을 도와서 북한을 밀어내고 남한만 이렇게 남한만 지금 자유민주 국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이북에 있는 그 이북의 인민들이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탈북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지금 현재 이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사하고 있다. 굶어 죽고 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북의 수도, 이북의 그 평양에도 지금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외신에도 나오고 또 북한의 방송, 자유방송에서도 나와요. 탈북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도 종북 좌파들은 지금 개개미군 일본 왕조 시대에 싸웠던 일본만 가지고 그냥 흔듭니다. 그건 김일성이와 중국의 주장을 따라가는 겁니다. 일본도 물론 우리가 잘 대항하고 지켜지만 더 그보다 급한 건 중국이 6.25 사변 때 참전해서 나라를 망친 거에 대해서는 재발 금지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되고, 이북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네들 추종하고 그네들 갖다 미화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적죄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건 간첩보다 더 나쁘고 그건 아주 완전히 적군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적군입니다. 오늘 73주년 6.25 사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참 아무 보람 없이 희생해서 다 사망해서 이 세상을 떠났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이룩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기주의와 그저 욕심과 한탕주의에 젖어 있는 이런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 돌아가신 우리 선배 선조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참 한없이 들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종북 좌파는 밀어내야 됩니다. 중국과 이북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대할 수가 없습니다. 전해들이 재발 금지와 한국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은 한 배상도 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사람들한테 배상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미래의 우리 후손들 사회에는 더 크더란 피튀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반드시 익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해답을 받아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6.25 73주년을 맞은 일요일 저녁 여러분들과 그 많은 그 제가 지금 현재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6.25 그 시대의 그 장면들 그 힘든 거 먹을 게 없어서 산에 가서 무릇을 캐가지고 무릇을 소나무 껍질 송기하고 넣고 쑥을 갖다가 넣고서 그걸 삶아서 그걸 먹든 뭐 거의 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하면 먹었을 겁니다. 뭐 도시에 잘 사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들 빼놓고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또 전쟁때니까 또 쌀을 구할 수도 없고 여하튼 그 세세한 이 말을 다 하자면 시간이 한도 없고 여러분들 뭐 잘 귀에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듣고 싶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고 익히고 모든 걸 정리해서 마음속에 넣었을 적에 우리는 다시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대비라고 하고 방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날씨 더운데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